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김성태 전 의원님이 저희랑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외국 나가 계신데 갑자기 출연을 못하는 걸 저희들도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구하고요. 대신 두 분과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부득이하게 야당 패널들만 모시고 진행을 하게 돼서 예, 중간중간 가능하다면 제가 여당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당을 할까요, 오늘은? 아니 뭐 중립적으로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뭐니 해도요. 그 20억 논란 예. 그게 가장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두 분은? 예.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인품이나 도덕성을 믿습니다만 예. 어쨌든 녹취 파일에 드러난 내용에 의하면 예.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해명은 전혀 각도가 안 맞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은 명태균 거예요. 씨를 모른다 이 얘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녹취 파일의 내용은 물론 뭐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추경호 당시 의원과 돈을 건넸다는 조성재 후보 간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은 맨 처음에 언급된 박 사장으로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박 사장과 추경호 의원 간의 관계가 핵심이지. 예. 그건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하고 김태열 씨는 과거의 얘기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 지방선거에 있었던 예. 본인이 예. 당사자가 아닌 얘기를 나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그런데 약간 엉뚱한 해명을 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명태균 씨를 아는 사이였냐 모르는 사이였냐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차적인 그 얘기죠. 녹취 파일의 내용과는 아무 상관 없는 해명이죠. 예. 예. 네. 요즘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을 것 예. 같아요. 또 뭔 파일 나왔다,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다들 놀라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을 이제 녹취를 들어보면은 그 상당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흥미로운 얘기인데 다만 저는 그 20개라고 표현된 이게 사실 우리가 20억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원문은 20개라고 표현된 게 아무리 봐도 액수가 좀 너무 과해 많죠? 보입니다. 예. 예. 많다고.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20억이라는 예.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액수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모르죠. 우리 같이 가슴이 작은 사람들이야 저야 예. 숨이 막힐 정도로 많지만 예. 김용남 의원님은 별로 많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김용남 의원님께 그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가장 많은 화제가 된 어떤 얘기 중에 하나가 20억이라는 해석이 나오니까요. 네. 난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김용태 저도 의원. 그런 편인데. 20억이라는 돈을 달성군 공천 받는데 20억이나 준다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의원님은? 그게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면은 엉뚜당도 않은 액수인데 예. 이건 단체장이잖아요. 예. 군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20개를 당연히 20억으로 그래요? 해석을 했는데요. 김 의원님이 그러니까. 검찰 계셔서 그쪽 어떤 뭐 이런 걸 보신 어떤 경험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예. 아니 뭐 이게 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 이런 돈이 오고 가는 거는 정말 대형 사건이죠. 예, 예. 좀처럼 네. 뭐 일어나지도 않고 특히 좀처럼 밝혀지지 않는 사건이라 뭐 선례를 찾아보기는 대단히 힘듭니다만 예. 지방 의원이라면 20억은 말도 안 되는 액수예요. 예. 하지만 단체장은 저는 다르다고 그렇군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단체장은 사실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국회의원보다 단체장이 훨씬 나아요. 뭐 인사권이나 뭐 이런 예산권도 갖고 있고 예, 예, 각종 그러니까 허가권 뭐 이런 것 예, 때문에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저는 예. 그래서 20개는 당연히 그렇습니까? 20억으로 해석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요번에 추경호 의원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20개가 너무 많어. 뭐 그렇게 많이 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제 감으로는 안 맞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또 예. 제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은 또 재력가라고 알려져 있기 예. 때문에 그 정도 부담할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의혹을 받고 예. 있는 아직 실명은 줬다는 안 의혹을 받고 있는 그분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액수를 떠난 스토리라인은 예. 상당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예. 보입니다. 사실 달성 군수가 그동안에 부침이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도 군수가 당선된 사례가 있고 또 최근에는 그 추경호 의원의 보좌관 출신 매우 젊은 양반이 또 공천을 받았었단 말이죠. 40대 초반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뭔가 정상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기기가 어려운 사람이 거액의 공천 자금을 내고 공천을 받았다가 낙선한 거예요. 무소속한테 졌죠? 무소속한테 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분이 공천을 물론 지금 못 말씀하시는 받고. 건 김종대 의원님의 추정입니다. 이 스토리가 해석은, 이렇게 지금 나온 대로 이렇게 보면은 그 지역의 군수가 어떤 이렇게 상당히 조금 경상북도라는 이 어떤 지역적 특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동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는 무언가 약간의 어떤 거래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사실은 그런 와중에서의 어떤 석연치 않은 공천, 더군다나 무소속한테 지는 어떤 전례 없는 사태, 이런 데서 조금 판돈이 커진 거 아니냐. 판이 조금 이렇게 키워진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연도를 이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녹취 파일의 내용에 의하면 뭐 어쨌든 20억이 공천 대가라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달성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가 무소속한테 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국힘 후보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후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증명한단 말씀이죠. 달성에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정당 지지도가 달성군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한 3배 이상은 나올 거려. 지지도 정당 지지도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녹취만 가지고는 사건의 실체는 드러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는 뭔가 단정 지을 수가 없죠. 수사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그래서 달성군수 선거를 들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이상 기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인정을 못 받는 분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무소속한테 졌다 그러면 당연히 판돈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의혹만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명태균 씨 얘기가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허무맹랑하고 과장이 심해 보였지만 지금까지 나온 그 무수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과히 틀린 게 없습니다. 아니라고 판명된 게 그다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까지 명태균 씨를 바라봤던 맥락에서 봤을 때 좀 이거는 한번 조사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죠. 이 사건은 정말로 공천 대가가 주고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이거는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이죠. 아니 만약에 공천 대가를 받은 일이 없는데 그런 누명을 썼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 수사를 촉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본인이 먼저 수사 촉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명태균 씨가 이건 숨길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이 공천 부분에 대한 어떤 제3자 이런 어떤 공천 자금에 대해서 최근에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로 우리가 전해 듣고 있고 더구나 이건 명태균 씨가 받은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명태균 씨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거기 녹취록에 나오는 박 사장이란 사람이 누구냐. 그분의 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그 20개의 얘기를 굳이 지어낼 필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약에 거짓이라면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왜 만약 거짓이라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지어냈겠느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배경을 알아봐야죠. 그 녹취 파일의 내용을 보면 후반부는 이제 20억은 2018년도 지방선거 때의 일이고 요
대화가 오고 가던 2022년 3월 8일. 예. 그러니까 대선으로부터는 하루 전이고 네. 지방선거는 대략 한 80일 정도 예. 남은 상황에서 주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지난번에는 20개, 요번엔 10개로 수표만 주고 예. 그리고 플러스 20억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20억은 이른바 거기서 얘기를 주고받던 명태균 씨나 김태열 씨가 받으려고 하는 예. 어쩌면 받을 뻔한 액수가 20억인 거예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정말로 수수까지는 안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20억은 누구를 향한 돈이었느냐. 예. 만약에 그걸 주려고 했다면 정말 명태균 씨만 보고 줬겠느냐. 예. 20개를. 예.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전달해 달라는 얘기였을 것이다. 연결시켜 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연결시켜 줬다.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이 20억 중에 상당 부분은 예. 최종 종착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 정말로 맞다면, 수수가 만약 됐다면. 맞다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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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면 말입니다. 이거는 검찰이 직접적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사에 나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의혹을 가질 만한 정황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계셨으니까 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빨리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 예. 아니, 결국은 예. 저는 지금 하도 뭐 저기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일원에서 추문이 많이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이젠 지역민들도 예. 우리 지역 정치를 한번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언제까지 여당의 텃밭이고 예. 그런 것에 고인물이 될 것이냐. 예. 좀 이런 지역에서의 논의도 이제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예. 한두 건이래야죠. 지금까지 거명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예. 자, 혹시 뭐 덧붙이시고 싶은 이 말? 아니, 지금 덧붙였습니다. 예,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죠. 김성태 의원님도 안 계시니까 너무 우리가 또 들이대기가 예. 좀 아니, 낮아요. 이거는 예. 뭐 국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왜냐하면 사안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아니, 그럼 예. 동의합니다. 국힘 입장에서도 빨리 해야겠죠. 아, 이 당의 어떤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네, 의혹이 그렇습니다. 자꾸 싼다면. 자,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특검 관련해서 특검 찬성이야 반대야 질문에 이걸 하니까 그 굉장히 어떤 워딩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중하다는 것과 뭐 정확히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도 안 나요. 혹시 그 워딩 좀 하나 좀 신중하다는 것과 뭐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이 여당의 어떤 대응은 어떨 것이라고 보세요? 지금 약간 뭐 이탈표 뭐 우리 던질 수도 있어 뭐 이런 분위기도 아니, 있었단 그런데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한 태도야말로 예. 이게 이제 국민들을 좀 농락하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서서히 국민들도 좀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중대 결심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측근을 통해서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 날 그건 한동훈 대표의 직접 워딩은 아니다. 예. 내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니다. 또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회색지대에서 국민들을 보고 계속 간보는 듯한 예.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걸 당원 게시판 논리하고 이걸 뒤섞어 가지고 예. 뭐 고모 논란이 나오고 오늘도 뭐 하나 저녁에 또 특종이 나온다고는 합니다만은 아 그렇습니까? 예, 저기 유튜브에서 하나 터질 게 있습니다. 누구에 관련해서요? 뭐 고모 이모 다 나옵니다 이번에. 예. 그런데 그걸 또 녹취를 했더라고요. 예, 이래가지고 잠시 후에 나올 걸로 이제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저기 뭐야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계속 거기에 섞어넣는 섞어찌개 방식으로 예. 계속 그 정치를 요리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특검에 관해 가지고 마치 어떤 그 저기 하나의 또 다른 협상용으로 삼는 듯한 예. 본인 정치에 이걸 제물로 삼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전 정말 이거는 국민들 화나게 하는 거다. 예. 자, 그 워딩 제가 전해드리면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것이 모호함이라고 치부될 수 없다. 아니 얼마 전까지는 전략적 모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까지 나왔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모호성이라냐는데 신중함이라 이건 전략적 신중함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부분은 신중함과 모호함의 차이가 뭐 그렇게 심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이제는 어떤 결정장애의 어떤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 그러면서 아무 일 없이 또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이건 아주 비정치적인 태도입니다. 예. 정치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 책임지는 게 정치의 품격이에요. 예.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난달 초부터 이른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예. 보여주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태도를 보면 예. 아 지난번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공이 전혀 없어요. 예. 뭐 안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고 없습니까? 예. 내공이 없다는 게 확인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시비거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본인의 명확한 입장 자체를 내놓질 못하고. 자, 두 분께 제가요. 예. 한동훈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측근이란 분들의 어떤 논리를 좀 빌려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어떤 그 신중한 이유는요. 이 지금 김건희 여사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강한 신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허용했을 경우에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의 괴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나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힘 쪽 인사들이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그렇게 탄핵 사유가 있다는 거는 자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검 수사가 개시되면 탄핵으로 바로 연결되는 걸 본인들 입으로 스스로 예. 인정하는 게 탄핵 사유를 인정하는 꼴이다. 놀랍죠. 예. 아니 통상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예.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냥 탄핵 가는 거예요. 그걸 딴 사람들이 아니고 여당 인사들이 그렇게 그것도 얘기를 하니까요. 쉽지 않은 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하자고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리기는 하는데 예.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인데다가 예. 그리고 글쎄요. 그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영부인이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부인이 어떤 잘못을 한 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게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예. 없거든요.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탄핵에 있어서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예.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범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 예. 사유가 있을 때 탄핵이 되는 거지. 영부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 탄핵이 연결이 돼요? 예.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예. 그 말씀은 대통령 부부 관계를 간과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예. 일단 대통령 11월 7일 담화는 우리나라가 여사공화국이라고 공식 선포한 거나 다름없는 담화였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권력은 여사로 향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지금 굉장히 확산돼 있고 예. 또 그런 어떤 심증이 강한 상태에서 여사를 건드리는다는 건 대한민국에 분명한 남아있는 마지막 성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오세훈 시장, 조은희 의원 누구에 대해서도 보호해 주려는 길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창원기검이 아주 신이 나서 의혹 있게 다 수사하고 예. 이래. 이런 건 가만 놔둔다고. 그런데 여사와 관계된 건 그렇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명확히 본 거는 오늘도 일부 뭐 유튜브 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했던 것도 여사건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도 어디 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예. 어디를 향하고 무슨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그 인식이 확고하게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한테 직접 탄핵 사유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정권의 제일 큰 타격은 여전히 여사 문제다. 예. 그리고 충분히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예.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 말씀 딱 끝나니까. 예, 제가 시계 보고 합니다. 이제는 안 속거든요. 예, 번번이라 아주, 해가지고. 아주 정확히 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하셨죠? 예. 어쨌든 간에 여사와 국민의힘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는 다르다. 예. 그런데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고발이 들어오면 압수수색으로 연결되는 예. 패턴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나머지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예. 그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여사에 관한 한은 일단은 어떤 특검이든 어떤 선을 넘을 때 예. 특검의 선을 넘을 때는 이 정권이 이제 마지막 레드라인이라고 보고 예. 이건 정권이 붕괴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방탄을 할 거다. 예. 반면에 최혜병 순직에 관한 특검은 예. 그건 이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말했던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망설이고 있는 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최혜병 국정조사는 지금 시작이 됐는데 예. 왜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안 할까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은 내가 알겠는데 예. 이거는 왜 입장이 분명치 않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특검에 대한 한동훈 대표 입장은 알 수 없는 입장이다. 예. 정말로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 분 생각에는. 제가 보기엔 일단 본인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이슈도 그렇고 예.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가족이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입장이 뭐야? 예. 뭐 가타부타 말을 안 해. 이런 평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앞으로 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어요. 예. 일단 자기 입장 그것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12월 10일 뭐 재의결이 예. 있을지 좀 더 미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지 예. 여기서 무슨 신중한 자세? 예. 아니 신중한 건 좋지. 하지만 정치권에서는요 신중하면서 신속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1년 12달 신중한 거는 그냥 뭐랄까요? 국민들이 보시기엔 저 사람은 답답하고 예. 머리가 우둔하거나 예. 아니면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밖에 안 비춰지는 예. 거예요. 누가 그걸 신중하다고 봐줘요. 그렇습니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중은 신중이 아니죠. 그렇죠. 예. 어쨌든 결단하고 책임지고 예. 그러면서 정치를 돌파하는 품격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 차기 지도자로서의 좀 자질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혹시 아까 이준석 전 대표 나왔을 때 방송 보셨습니까? 저는 못 끄트머리, 봤습니다. 끄트머리 이동 좀 중이라. 봤습니다. 아, 예. 아니 예.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더니 뭐 방송을 안 보셨어요. 예. 예. 지금 전화 연결을 잠시 20초 예, 20초 후에 지금 시간이 오늘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곧 연결되시니까 일단은 특검이라든가 김 의원님 예. 중요한 말씀하실 거죠? 나중에 전화 하겠습니다. 연결해보고 다시. 그러겠습니다. 오늘 어렵네요. 자,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예,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공천 대가로 20억 받았다는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의혹에 대해서는요. 예.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제 신뢰도가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믿을 수 없고 허풍이 많은 사람이라면 의혹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예. 그대로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예. 근데 현재 이제 명태균 씨가 보면은요. 예. 기존에 이제 사기 전과가 있는 데다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한 달 만에 하야시킬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오세훈 씨도 본인이 만들었다. 이준석 당대표도 본인이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런 허풍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다 한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예. 그런 점에서 일단은 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예.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오늘 또 본인이 소명을 했더라고요. 본인 인사청문회 할 때 이미 검증을 다 받았지 않았느냐. 예. 증여세도 낸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거지. 예. 지금 녹취록이 나오는 20억과 본인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의혹을 좀 해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어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예. 이 세상 모든 게 다 수사 필요성 대상이지요. 없습니까? 예, 보시기에. 그렇죠. 상대를 의미하려고 시기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세상 뭐 전부 다 뭐 의혹 투서만 넘쳐나는 세상이 되겠지요. 예. 아까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서 좀 대신 좀 여쭤보겠습니다. 달성의 경우에는요. 달성요? 예, 예. 그 예. 여당의 굉장한 텃밭인데 무소속 후보한테 졌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후보에 대단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여당 후보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앞뒤 정황을 보면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억지로 좀 갖다 붙이는 그런 명분인 것 같고요. 달서의 이제 우선 보수적인 이제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지요. 예. 근데 후보의 역량이 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원내대표도 무수 당선된 적이 있고요. 주호영 의원은 무수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의 역량이 강하면요. 후보의 어떤 그 역량 그대로 평가해서 또 봐야 된다. 그걸 왜곡해가지고요. 무조건 의혹을 이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수사를 무조건 안 된다. 이 입장도 국민이 보기엔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게 제가 이제 갸우뚱하려면요. 예. 의혹이나 정황이 더 많이 나와야죠. 예. 아직까지 단단하게 정황의 의혹이나 정황이 나오면 예. 그때서야 이제 수사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의혹이 나오자마자 바로 수사로 가자는 거는 이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액 네네. 예산안 여야 대치 합의 가능성 네. 있습니까? 저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감액한 예산을 보면은요, 일단 예. 보복성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 감사원, 이제 검찰, 경찰, 특수활동비, 특경비들 대거 이제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판단한 거 알고 있을 거고. 예. 또 하나 이제 청년이나 R&D, 이제 전문의 지원하는 예산도 같이 삭감했더라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해당 직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저항을 예.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감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 협상용으로 이제 감액을 시도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제가 보기엔 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예. 사실 헌정사상 초유의 얘기로 해서 감액안만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의장이 처음 국회 개원할 때도요. 헌정사상 초유로 야당만 단독으로 개원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야당만 단독으로 상임위 위원장 11개를 또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을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야당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기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가 부담스러워서 아마 협의할 때까지 충분히 시간 줄 걸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서요. 네네. 이탈표랄까? 뭐 이런 가능성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신중한 판단은 모호성이라고 치부해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모호성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죠. 예.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오해가 없을 건데 예, 모호성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엔 신중함과 모호성과 사실 별 다를 없는 것 같지만 예. 이건 좀 말장난 같고요. 예. 이탈표를 염두에 둔 예. 그런 발언으로 예상이 되고 예. 지금 본인 관련된 당원 게시판 관련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이탈표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마저도 막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주은 글씨를 달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보면은 이탈표를 약간 조장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 해석되는데 그 말씀 맞습니까? 아마 그런 의지로,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모호성이란 전략적 모호성의 말을 꺼낸 것 같아요. 예. 이 말 꺼낸 쪽이 친한 의원 쪽에서 꺼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의도로 만약에, 해석하시는군요. 예. 그렇죠. 좀 확고하게 만약에 이탈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명백하게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단어를 애시당초 쓸 일은 없었을 거다 그래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들리는데요. 하나는 지금 수사하면 뭐 의혹만 제기하면 수사 다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보세요? 두 분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 아니 근데 의혹과 관련해서 무슨 그냥 뜬 소문이 있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대화를 주고받은 더군다나 이 정부 하에서 명태균이란 사람이 그동안 해온 일을 보면 사실은 실제로 이번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적어도 20억 플러스 10억 정도, 30억 정도는 오고 갈 뻔했던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수사 안 하고 어떻게 덮어요? 아니 지금 창원지검 수사가 정치자금 수사에서 시작된 거고 그게 공천 개입으로 지금 수사가 확대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맥락 동일한 맥락에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해명만 할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설득력 있어 예. 보일 것 같은데. 그럼요. 수사가 안 이루어지면 어쨌든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서 그 훼손된 추경호 원내대표의 명예는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한동훈 대표의 모호성은 사실 이탈표 나와라 부추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지 예. 정말 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탈표가 나오는 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은 매우 미비한 상황 아닌가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말 깃발 잡고 예.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번에는 특검법 통과다라고 공개적으로 외쳐도 사실 그로 인한 네. 이탈표가 몇 표나 있을까 그게 의문이고 예. 그러니까 이탈표가 만약에 지난번 재의결 때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면 예. 그건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내심의 변화 때문일 거다. 그동안 겪어온 여러 이벤트 때문에 쌓인 것 때문이지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용남 의원님도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에 전당대회를 출마 안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 말았어야 될 거를 출마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가질 능력이 없는 걸 가졌다면 이 말씀으로 해석됩니다만. 아니 뭐 그렇게까지야 뭐. 예. 예, 일단 지금 한 불과 4-5표만 더 넘어오면은 가결입니다. 예. 지금 거의 뭐 막바지 깔딱고개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물론 이거 사태 전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저는 또 민주당이 이거 표결 날짜를 늦출 때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았다면 저렇게 늦출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가족들까지 막 언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감정적 앙금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회복 불가능한 어떤 골이 생겼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뭐 또는 용산 쪽도 용산하고.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의 명태균 게이트가 당내 자중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잠재적 폭발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은 이제는 검찰에 소환되는 당내 인사들이 대표 책임론도 들고 나올 수 있어요. 당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데 도대체 대표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용산은 왜 자기들만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우린 뭐냐. 이런 균열의 조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뒤엉키게 되면은 어떤 국민의힘의 구심력의 약화로 인해서 어떤 뜻하지 않은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죠. 제가 옛날에 소수당에서 법안 발의하다 보면은 전혀 예기치 않은 분들이 서명해 줄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비례대표로 불출마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당내에서 아무 발언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의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말 안 하는 사람이 수상해. 대부분 평소에 조용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사람일수록 그 물길 속은 알아도 그런 분들의 속을 알 길이 없어요. 정치는 그런 의외성이 있더라고요. 김종대 의원님의 어떤 기대가 많이 반영된 말씀 같기도 하고요. 전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해석은 어떻게 보시냐고요. 정작 무슨 얘기냐면 이준우 의원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의 모호성은 사실은 가서 이탈표해 찬성해 이런 어떤 부추김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전략적 모호성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때 쓰는 전략 용어거든요.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이 모호성 전략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까 드네요. 이준우 의원님 말씀은 거꾸로 보면 이탈표 안 돼라고 선언을 하지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용산의 시각이겠죠. 용산에서 왜 보다 명확하게 특검법 반대를 주장을 하고 당의 어떤 단합력을 위해서 명확하게 행동을 안 하느냐 뭐 이런 것이 불만일 텐데 지금 국힘사 하정을 한번 돌아보면요. 당대표는 지금 당원 게시판에 뭐 가족이 썼냐 안 썼냐로 지금 한 달째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원내대표는 오늘 터진 녹취 파일 때문에 20억 받았냐 안 받았냐로 이제 또 끌려다니게 생겼어요.
당은 누가 이끌죠? 예. 제가 보기엔 이게 뭐랄까요 기수가 없어요. 예. 아니 기수가. 거기에다가 이제 공관위 수사가 들어가 보십시오. 예. 이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 패스트트랙 이후로는 이렇게 많은 부분이 수산선상 오르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럴 때 당 대표의 역할이 없다? 이걸 통합을 못한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예. 당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시계를 자꾸 안 보셔도 제가 맞춰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그렇습니까?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면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셔도 됩니다. 예. 조금 더 할 걸 그러면 어쨌든 뭐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김종대 의원님이 시간을 잘 맞추셔가지고 딱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